고지혈증 있죠, 고혈압 있죠, 또 과체중 있죠. 거기에 이 당뇨병하고 지방간도 같이 포함된. 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김도영입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죠? 저는 여세 의사로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치료를 잘 받다가 또 갑자기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특히 이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본인 판단으로 갑자기 병원을 안 오시다가 나중에 이제 병이 악화돼서 뭐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에서 만나게 되면 참 의사로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증상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약물 복용은 지속하면서 본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방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텐데요. 자, 지방간에 대해서 공부할 마음의 준비 다 되셨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방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술을 입에도 안 되는데 내가 지방간이 있다고요? 이렇게 놀라세요. 예전에는 지방간 판정을 대부분 술을 많이 드시는 중년 남성들한테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갱년기 이후에 중년 여성한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호르몬이나 대사의 변화가 생기면 간에 기름이 끼게 되거든요. 실제로 대사질환이 있죠. 당뇨병 환자의 50%, 또 고혈압 환자의 30%에서 술을 안 먹는데도 지방간이 있다고 하니까 참 놀랍죠.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병에 비유하면 뿌리는 병이 생기는 원리, 뭐 기전이라고 하는데 그 원리에 해당하고, 그 가지는 그 원리로, 병이 생기는 원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나 질병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뇨병하고 지방간은 같은 뿌리를 가진 나무에서의 가지, 각각의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거가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인데, 자, 인슐린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항성이 생기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뿌리, 병의 원리가 지방간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 내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물질이 과도하게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기름기죠. 기름기가 간세포 내에 끼어들면 그게 바로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과 당뇨병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이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병들이 당뇨병 말고도 고지혈증 있죠, 고혈압 있죠, 또 과체중 있죠. 거기에 이 당뇨병하고 지방간도 같이 포함된 일종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작동 원리 아래 나타나는 질병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 과도한 음주 또는 습관적 음주하는 분들 90% 이상에서 지방간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알코올 지방간도 마찬가지인데 정상 체중을 넘는 분들 한 100명 중에 80명 이상은 다 지방간이 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지방간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지방간에 도움이 된다. 너무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는 건 간에도 안 좋습니다. 아프리카 그 기아에 시달리는 그 애기들 많이 보셨죠? 팔다리는 앙상한데 배가 볼록하잖아요. 그게 다 간이 부어서 그런 거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지방간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고요.
체중이 지금 표준 체중보다 넘는 분들은 본인 체중의 한 1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고, 기간은요, 한 6개월에 현재 체중의 5%를 먼저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마른 당뇨병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당뇨병은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그런 분들에서 생기는데, 체중이 정상 범위이고 오히려 말랐는데도 당뇨병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마른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꼭 체중이 많이 나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이 말랐는데도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간도 체중이 정상 범위인데도 날씬한데도 초음파 해보면 간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당뇨병을 또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대사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댓글에 처방을 해드리는 처방전 타임. 네. 첫 번째 한량의 하루님 질문인데요. 술 안 먹어도 생기는 지방간은 다이어트 외에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알코올 지방간이랑 비알코올 지방간이랑 몸에 더 나쁜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뒤에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쁜 건 없습니다. 알코올이 원인이 됐던 알코올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지방간이 됐던 결과는 지방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방간이 심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원인과는 상관없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다이어트 외에 다른 지방간 치료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서 생기는 지방간은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긴다 할 때는 다른 요인을 봐야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낮춘다든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을 잘 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면 지방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혼술님이 입술이 검붉으면 간이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정말 상관관계가 있나요? 하셨는데, 원래 입술이 검붉은 분이 있어요. 아무 질환이 없는데도 입술 색깔 자체가 원래부터 검붉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붉은색이었다가 점점 검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질환과 관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게 우리가 붓다고 표현하는 게 혈액의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입술 색깔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입술이 검붉은 분들은 대부분 담배 피는 분들 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갖고 있는 산소 호화도가 떨어질 때 입술이 붉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 질환하고는 사실은 큰 관계는 없고, 오히려 폐 질환, 특히 흡연자에서 이 입술이 검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윤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술은 입에도 못 대는 당뇨병 환자인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간이 혈당 조절을 하는 장기고요. 고혈당은 고인슐린 혈증을 부르기 때문에 지방간이 왜 생긴다고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중에 인슐린이 너무 높게 나오면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간 질환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술을 안 드셔도 다른 당뇨병 없는 환자들보다 간 질환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오늘 주제와 직접 상관없는 질문이라도 올려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처방전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간편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